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그룹의 채용 분석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분석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채용 분석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빨리 써야 돼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거 10분 이해하는데, 롯데만큼은, 특히 롯데는 모든 계열사가 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롯데에 담겨진 키워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채용 분석 편을 통해서 여기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롯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서 채용 분석 편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자, 마찬가지 제가 계속 가져오는 주의 환기용 사진 준비했는데, 자, 롯데그룹 2015년도 사진이에요. 롯데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 교육 사진입니다. 자, 남학생들 많죠? 여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저 롯데 채용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신입사원의 40% 이상을 여학생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지키는 회사구나. 정말 진짜 롯데 이제 거짓말 안 하네. 여학생들 굉장히 많죠. 예쁜 여학생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롯데에 들어가셔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친구 있는 분들도 밖에서 나오는 그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자기소개서 작성에 앞서서 계속 담아드리는 자소서 작성 시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요. 1번 산업 분석, 2번 기업 분석해라, 3번 지원회사 키워드 분석해라. 이것 때문에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지원회사의 키워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회사에 대한 키워드를 쫙 나열을 해 두시고 그 키워드가 자기소개서에 담겨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읽히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특히 롯데는 원데이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서류평가에 통과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롯데, 제가 채용 분석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롯데 학벌만 보는 기업 아니다. 정말 학벌 물론 보고 관련된 직무 경험 보지만 진짜 여러분들 그 사항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지 롯데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따라서 지원 회사의 키워드 반드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드린 게 인재상 확인, 5번째 직무 역량. 지긋지긋하시죠? 인재상은 또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다 동일하다, 나는 패스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서류도 패스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직무 거리는데, 이 사이트 혹시 모르시면은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이러한 직무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여기서 키워드 가져오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재상 여러분들 안 찾아보실까봐 제가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그래도 인재상 확인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 이 젊은이라는 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 마지막으로 협력과 상생을 아는 젊은이.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협력과 상생이라고 생각해요. 롯데 정말로 정직성 진짜 최우선 가치로 확인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롯데, 예를 들어서 면접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롯데그룹에 편입된 롯데렌탈이라는 회사에서 면접 과정 중에 역량 면접이라고 있죠.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 물어보냐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롯데가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절에 대리 출석 해본 적이 있느냐? 다 있죠. 네,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대리 출석 해줄 것이냐?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데도 이러한 형태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하게 40분 동안 면접자 1명 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회사에서 묻는 가치는 뭐냐면 정말 정직과 그리고 조직원 간의 상생을 할 수 있는 지원자를 반드시 선호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롯데 조금 구조를 좀 다르게 했는데, 왜냐하면 롯데는 계열사가
공통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말 쉽게 물어보고 있어요. 지원 동기, 두 번째 성장 과정, 세 번째 사회활동, 직무 경험,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공통의 문항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될 방향은 조금씩 다르죠. 어떠한 형태로 다르냐면 지원하는 계열사의 키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채용 분석편 보시고 그 키워드를 주제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하셔야 롯데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원 동기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뭐 구체적이어봤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정말 짧죠. 읽기 편해.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500자. 자, 회사에 대한 관심과 충성도를 확인한다.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와 목표의식을 물어보는 항목이다. 이게 지원 동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자,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는 기업 중심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수 있고 직무 중심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은 뭐 어떠한 강사들이 다 강조를 하는 건데 뻔한 얘기죠. 내가 롯데 기업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를 시작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는 것과 롯데 그룹을 선택했는데 그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을 처음에 어필을 하면서 시작하는 방법, 뭐 이러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주저리 적어왔는데 일단 간략하게만 보시면은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강약점을 제시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기업 중심이 되겠죠. 두 번째로 산업의 트렌드와 전략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를 제시하면서 들어가겠다. 기업 중심이 될 것이고 그 밑에 두 개 적혀 있는 것은 전공과 그리고 대외활동 이런 사회 경험을 통해서 직무 중심으로 작성하겠다면 2번 항목이 될 것인데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면은 롯데만큼은 일단 기업 중심의 지원 동기로 한번 접근해 봐라. 왜 롯데를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롯데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 이 계열사를 왜 선택했는지를 먼저 어필을 하시면은 눈에 가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기타의 어떤 회사들의 같은 경우는 제가 직무 중심으로 접근을 해라 라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롯데만큼은 500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충성도, 로열티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기업 중심의 지원 동기로 작성을 해봐라. 두 번째 팁. 자,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다. 당연하죠. 이거를 뺐어야 되는데 사실 지원 동기 묻는 거 맞고. 두 번째. 자, 자세하게 좀 더 적어봤어요. 롯데그룹 중에서 왜 지원하는 회사인가? 롯데그룹 굉장히 많죠. 그 계열사 중에서 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계열사를 선택했는지 플러스 그 다음에 해당 회사의 직무 분야에 관련된 경험과 경력으로 너무 뻔한 얘기지만 반드시 이 글을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얘가 왜 롯데 렌탈에 지원하는구나, 롯데닷컴에 지원하는구나 그 이유가 한 문장만 읽으면 혹은 그 밑에 두 문장 키워드만 봐도 알겠네 라고 머릿속에 들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앞서도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사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실무자들이 평가를 할 때 그냥 이건 좀 잘 썼는데 앞에보다는 얘가 낫네 툭 빼버리고 얘는 뭐야 앞에보다 못 땄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회사 자체는 뭐든지 조직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얘네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자소서 아닌 자소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툴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되 명확하게 그리고 얘가 왜 지원 계열사에 지원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해당 사업군의 키워드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해라. 그리고 본인의 태도를 제시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채용 분석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렌탈이라든가 닷컴, 백화점에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백화점이 혹은 닷컴이 렌탈이 아니면 롯데 화학, 케미칼이 얘네들이 미래지향적인 미래 전략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래 전략에 대한 키워드를 반드시 가져오셔서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키워드 나열 위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그 키워드 미래 전략에 대한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겠다라는 형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절대 하지 마라. 자, 좀 길게 작성을 해봤는데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정보 나열은 무분별하게 정보 나열하는 애들이 있어요. 롯데 백화점은 후발주자로서 현재 뭐 1위의 백화점입니다. 나도 알거든. 그런 정보 나열 좀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찍기 전에 사실은 롯데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네 진짜 자기소개서 어떻게 평가하는데? 그래서 평가적인 툴 자체를 제시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롯데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원 동기를 보시면은 어떤 강사들이 계속 다 지원 동기에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인 포부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담겨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롯데 이 담당자가 하는 말은 우리는 1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 입사 후 포부적인 느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맨날 1번에다가 입사 후 포부,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지원 분야의 팀장으로서 후배 교육 뭐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항목에서는 지원 동기이고 마지막 항목에서 정말 입사 후 포부를 따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번만큼은 입사 후 포부적인 접근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 단위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항목을 500자 내로 봤을 때 회사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갈 인재다라는 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성장 과정을 800자나 물어봐요. 왜? 롯데는 정직, 상생, 이게 핵심 키워드니까 이 항목을 통해서 네가 롯데 인재상에 부합을 하는지 나는 확인해 볼 거야. 그 키워드가 담겨 있는지 너한테. 두 번째로 네 인성이 어떤데, 그리고 가치관이 어떤데, 그 가치관과 인성이 우리가 지겹게도 신입사원 교육 때도 받고 계속 연수에 가서도 교육받는 그 내용과 네가 일치하냐? 라는 걸 묻는데 800자나 주어지고 있어요. 때문에 이 항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팁은 1번 제가 작성을 했는데 직무 역량과 지원 동기에서는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항목이다. 성격, 가치관, 인성을 묻기 때문에 굳이 직무 역량을 통해 뭐 연결시키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만의 키워드, 제가 계속 키워드 강조하는 이유는 이 키워드 단위가 노출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읽기 편하고, 그리고 채점하는 툴에서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세 번째로 가치관을 키워드로 제시를 하시고 그 가치관을 갖게 된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는 말은 항상 상황이 발생하기 전과 후를 키워드 단위로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다 했을 때 읽는 사람은 그래서 네 상황이 뭔데? 라는 걸 잘 몰라요. 때문에 상황의 전과 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느낀 점을 통해서 인재상과 결합을 하셔서 제시를 하십니다. 4번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다. 정직과 성실이 이 회사에서 이 롯데 그룹에서는 핵심적인 가치다. 왜? 공통적인 역량 면접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요 두 개니까 아시겠죠? 일단 인문계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 학업 성취,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조직에서의 보람, 개인적인 목표 달성이라는 이러한 상황적인 여러분들의 경험과 사회 경험을 통해서 제시를 하시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 목표 달성을 작성하셔도 괜찮다. 다만 조직의 친화적인 정직하고 성실한 인재라는 게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나투두 성장 과정 제발 중학교 때는 나는 어땠고요. 고등학교 때는 어땠는데 대학교 때는 어땠어요. 이런 연대기로 나열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마. 진짜 재미없어. 다른 회사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5년간이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최근에 너의 모습을 알면 앞으로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가장
부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 경험에 빗대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여러분들이 사회 경험을 하기 전에 진짜 완전 그 전의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마라. 내용은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고요. 고등학교 때는 어땠고 이거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팁. 이건 너무 뻔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무슨 엄격하신 아버지 이건 아시죠? 진짜 그거 하지 마세요. 부모님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근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와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연관이 있다면 작성하셔도 되는데 굳이 막 계속 그런 거 있잖아. 엄격하신 아버지 이건 하지 마.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사회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작성해 주세요. 800자입니다. 자, 뭔 말이냐? 열정적으로 일에 임하는 자세.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켰을 때 얘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 진짜 열정을 느껴보고 싶은 거야. 이 항목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상황 혹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내용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정의 가치를 키워드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을 제안하는 게 키워드, 즉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제시를 되셔야 평가 툴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조직에 적응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성과 혹은 여러분들의 발전이 이 학생은 가치관을 통해서 조직에 있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보람, 개인의 만족이 조직의 만족보다 더 큰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롯데그룹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의 성과가 즉 조직의 성과고 그리고 조직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이러한 접근 태도로 가셔야 여러분들은 기업인, 회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작성 팁을 말씀드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봤는데 인재상과 부합하는 본인의 열정, 인재상 중에 열정, 이런 거 있죠.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시되 50자 내외로 간단하게 왜 얘 평가 툴에 걸리니까. 두 번째, 사회활동 상황과 임무 결과를 먼저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100자, 250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유동적이게 수정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아무것도 못 쓰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50자로 쓰시고요. 먼저 결과 요약 제시는 100자로 하시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동적으로 변환해도 상관은 없다. 세 번째로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배경 상황 정도를 좀 더 길게 제시를 하셔야죠. 왜? 평가 툴은 여기서 확인했지만 얘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서 100자 내외로 자신하시고 인재상과 부합해서 회사에 기여할 점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키워드로 먼저 제시를 하신 후에 회사에 기여할 점을 뒤에서 작성을 200자 정도로 하셔야 키워드 단위로 뽑아봤을 때 그 밑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러한 플로우대로 작성을 하시되 키워드 제시는 반드시 50자 내외로 간략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경험 절대로 하지 마라 부분은 억지로 직무 경험과 연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이 학업 이외의 관심과 열정,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 있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화해내는데 라는 걸 알고 싶은 거니까 굳이 억지로 직무 경험과 연결을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공계 분들은 직무와의 연결도 괜찮다. 이공계 분들에게는 정말로 직무 역량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과 연결되는 경험을 작성하셔도 되는데 인문계 분들은 억지로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혹은 구매 부서에 대해서 경험을 나열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희망 직무에 대한 준비 과정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강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00자 정도를 주어지고 있고
자,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 진짜 이제는 너가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인재상과 너는 부합하네.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가 너를 뽑아서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 라는 거를 순차적으로 여기다 넣어놨죠. 자,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 두 번째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성장 가능성.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작성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경력과 경험 활동을 작성하셨죠. 그거에 대한 키워드 단위로 뽑아 넣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 이름 단위가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했다. 그럼 그 근무한 장소랑 날짜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제시가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반드시 제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작성 플로우는 뭐 3번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3번 항목을 다시 한번 보시고, 플로우 자체는 그런 식으로 키워드 제시, 이 키워드를 알게 된 근거 아시겠죠?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번 지원 동기에서 직무 중심 지원 동기를 작성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는 거죠. 1번에서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를 제안을 했다면, 왜 계열사를 선택했는지를 했다면, 난 이제 조직에 대한 친화력까지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일 잘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항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회사에 대한 미래 전략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고 직무 경험을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채용 분석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롯데닷컴, 뭐 온리채널 이런 키워드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롯데가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다. 화학 산업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막 이러한 내용들을 세븐일레븐에서는 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 미래 전략에 대한 키워드가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일단 5번 항목이 입사 후 포부인데 500자가 되어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번 항목에서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줘라.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건데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이 500자 입사 후 호부 단계입니다. 제가 이거를 근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무 경험, 입사 후 포부 뭐 이런 내용을 접근하실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롯데 아사히그룹 있어요. 롯데 아사히 주류라고 있죠. 근데 롯데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아사히 주류는 롯데에서 분리돼서 지금 아사히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원하는 지원자 중에 하나가 회계, 재무팀에 지원을 하는데 나는 원가 회계까지 공부했다. 이런 내용들 적고 있어. 근데 그 회사는 원가 회계 필요 없거든요. 전량을 그냥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회사인데 무슨 원가 회계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회사는 원가가 필요 없거든요.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담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이 5번 항목을 하기 전에, 그리고 롯데백화점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백화점을 제가 여기는 정말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근데 롯데백화점에서는 도전적인 인재를 선호한다 라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데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가 겸손과 자신감,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뭐를 더 중요시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왜? 고객과 마주하는 데는 무조건 겸손의 최우선 가치가 주어지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마다 약간의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직무 분야 역시 아까 말씀드린 원가,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착실하게 하셔야 여러 군데 100개, 200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집니다. 자, 주절주절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항목인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착실하게 적어주세요. 근데 500자밖에 안 됩니다. 자, 뭐 물어보냐? 지원 회사와 미래 전략에 대한 이해를 네가 하고 있느냐? 이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뭔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서 나는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라는 거는 묻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이 현 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미래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는데 니네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너희가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미래 전략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어?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성 팁을 말씀드리면 지원 회사의 미래 전략 키워드를 반드시 노출하셔야겠죠. 두 번째로 키워드에 대한 선정 이유와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라. 여러분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발전 방향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미래 전략에 키워드가 이렇게 있고 그 전략이 중요한 이유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면 내가 지원하는 이 계열사의 미래 전략이 탁월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한 그 키워드와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경험과 경륜의 직무 역량을 플러스 시켜서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키워드 단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옴니채널, 세븐일레븐의 반품 서비스, 유통, HART.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 안 해줄 거야. 한 번만 찾아보면 되는데 유통의 HART. 이게 뭔가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 것인가, 미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되셨죠? 그 키워드를 잡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직무 역량의 키워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 세일즈에 능하다 이런 형태가 있죠. 그 두 가지 키워드를 합치셔서 미래에는 이러한 형태로 성장하겠다. 이게 50자 안에 끝나야 된다. 왜? 그게 툴에 걸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절대 하지 마라.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이런 10년 안에 나는 MBA 회사의 도움을 지원을 받아서 MBA 하지 마. 아시겠죠? 회사는 교육시켜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바로바로 실무에 바로 투입을 해서 얘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요새 회사들의 키워드입니다. 과거에는 일단 뭐 정말 스펙만 보고 일단 사람들을 뽑아놓고 재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다면 요새 정말 진짜 상향화되고 있는 스펙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애들의 배운 점을 이런 애들을 뽑아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접근 방법이 요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이 10년 후 포부를 작성하시는데 정말 진짜 입사 지원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직책 단위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리가 될 것이고 5년 뒤에 과장이 5년 뒤에 과장, 5년 뒤에 대리 돼요. 4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나는 팀장, IT 회사에서는 팀장 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책 단위로 접근하신다기보다는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이런 형태로 나누셔서 쓰셔도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이러한 50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가 직무 역량의 키워드와 함께 미래 성장에는 어떻게 제시를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접근하셔도 이 항목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롯데그룹이었고, 롯데그룹은 계열사 공통적으로 5개 항목을 묶고 있고, 그 중에 제가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면 이 롯데그룹의 핵심은 기본에 충실한 인재다.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키워드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정말 성실하게 하신 뒤에는 인적성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원데이 면접 때 인적성도 보는데 그 인적성이 기타의 회사와는 달리 당락에 그냥 통과 혹은 실패 이 정도의 키워드가 이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근데 그거를 떨어지는 학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하위 20%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적성 공부를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였고, 이후의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